신건의 고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26년 조선일보에 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조선의 얼굴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소설책 단편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일단은 그의 얼굴 내지는 조선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소설의 내용이 당시 조선의 현실을 집약하여 보여줬다라고 보겠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순화시켜서 고향이라고 한 것은 이 내용과 그 다음에 26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현실이에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의 얼굴이라는 제목 내지는 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에는 이 소설의 내용이 너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왜? 걔네들이 검열이 심했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비판한 작품으로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농토를 잃고 소작인이나 날품팔이로 전전하는 우리 민족의 실상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달리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에 쭉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 작품은 소설 부분은 조금 끊어서, 소설 파트는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액자형 구성입니다. 즉 외화, 내화, 외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화, 처음 부분, 발단하고 전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이고요. 외화 파트예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중에 차 속에서 생긴 일이다. 마치 서술자가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성과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1인칭 서술자고요. 관찰자예요. 참고로 이 외화 파트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와 마주 앉은 그를, 그 관찰 대상이고요. 흥미있게 바라보았다. 또 바라보았다.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았대. 왜? 글쎄, 이건 밑에 보면 요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외모가 좀 특이해. 두루마기 격으로 뭘 입었고, 기모노는 일본 옷이죠. 그 안에는 옥양목 저고리를 입었고, 저고리는 조선 옷이죠.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뭐야 이거는? 그것은 그네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이니까 이게 새 옷은 아니야. 오래 입어가지고 닳고 다른 거예요. 근데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머리는 깎은 상태에서 모자도 쓰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본 옷을 입고 그 안에 조선 옷을 상의를 입고 그 다음에 바지는 중국식 바지. 이러한 형태는 결국 이 사람이 한 군데서 정착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다? 그렇죠. 중국, 조선, 일본을 떠도는 삶을 살았다. 그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생 역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 이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 매무새의 스타일이 어색하다. 컨셉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기착간이에요. 기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나 조선 사람, 옆에는 중국 사람, 그 조선 사람,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착간은 뭘 상징하겠어요? 그래요. 당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다. 1920년대 조선의 현실은 조선 사람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일본 일제강점기였죠. 그 다음에 또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 애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착가는 공간적 배경이자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적 배경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아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았다는 것은, 그렇죠, 동양 삼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감았다라고 하면서 나가 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말도 철철대이거니와 잘 말하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뭐야? 일본, 중국 등을 떠돌아 다녔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는 방금까지 읽은 파트에서 외양묘사를 통한 인물의 삶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에 대해서 알 거거든요. 자, 기모노를 입었고 저고리를 입었고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래서 조국을 떠나 유랑을 떠돈 삶을 살았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볼까요? 도쿄마데 오이데 데스까? 오이데 데스까? 솔직히 난 일본어 잘 몰라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읽겠습니다. 억양이 이상해요. 그러기 없기.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엔 속이 니역니역거린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자, 그가 말한 내용을요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술자인 나는 일본어에 익숙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있다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는지 설명할 건데, 자, 요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엄지와 곤지 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입술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이러면 확 패고 싶어 진짜. 어쨌거나 간에 권위적인 태도, 써데스까?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르며 건성건성 대답을 할 따르며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중국인을 붙들고서는 신랑이라 했다. 내 샹이 나올지 니신상마 어디까지 가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덤벼보았으나 말을 걸었으나 중국인 또한 뚜한 못마땅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 뭐라는 거야 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웃음을 띌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엇라고 연애 웅얼거리면서 요거 무엇라고 연애 웅얼거리고, 자, 그는요 분명히 그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로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했어요. 나는 근데 그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웅얼거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중국어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인물의 정보가 드러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듯이 나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조선으로 잠깐 들른 유학생 출신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전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 요건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구경꾼, 나, 훌륭한 재주, 언어 사용,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이제 반응을 해야지. 어떻게?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주적대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피해버렸다는 건 거부적인 태도예요. 그러면서 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동이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태도란 얘기죠. 어떤 태도? 밉살스러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존심 상했나봐 나가. 오케이?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떡떡 긋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고 않고는 못 참겠던지.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입이 풀려야 돼. 성격 탓이야. 어디까지 안 가는기요?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아하!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정보 확인.
서울까지 가오. 서울까지 가오. 하우체네요. 그죠? 딱딱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살짝 내리는 듯한 느낌?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거정 가는데, 그럼 우리 동행이 되겠구나. 부침성이 좋아요.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대답하기도 싫어서 입을 닫혀버렸다. 나 또한 중국인, 일본인처럼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한 6, 7년 됩니다. 성가시다 싶었을 때 대꾸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에 대한 심리 두 번째, 성가셔. 아이고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길인데 초행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여기서 또 하나의 정보 제시네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기진야도? 노동자 합숙소.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여관이라든가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민박집 이런 데를 구할 만한 처지는 아닌가 보네요. 그는 답답한 자기 신세를 생각해서야 했던지죠. 생각해서 그랬으면요. 그가 답답한 자기 신세를 생각했다는 걸 내가 들여다보는 게 돼요. 서술자가. 이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요. 근데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했던지 나의 판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쨍그려 보았다. 관찰이죠.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 웃기보다 찡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얼굴, 웃기보다 찡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은 늘 항상 always 뭐 했다? 웃기보다는 찡그리는 게 많았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만큼 그의 삶 자체가 고단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데군데 찢겨진 경성도 못한 눈썹이 올로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의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는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번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괴 30세밖에 안 돼 보이는 그의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내가 볼 때는 3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40처럼 보인다는 거죠. 얼굴 묘사죠. 고단함이죠. 이건데 이걸 우리는 민족의 힘겨운 삶으로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 됐습니까?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힘들고 고생스러운 표정에 감동이 돼? 에이, 동정심이 생겨서 이렇게 가야죠.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어때요? 요번에는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 풀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와 나 사이에, 서술자인 나와 관찰 대상인 그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은 조금 가까워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다시 천천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소설의 어떤 형식, 그 다음에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돼요.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대요. 반감이 풀려지는 듯 했다는 것은 관찰자인 나와 관찰 대상인 그 사이에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져서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는 서울까지 가오 6, 7년이나 됩니다 라고 했던 나가, 하우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던 나가 해요체로 어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그의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되어 반감이 풀린 나의 심리를 어투, 해요체로 반영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어조의 변화를 통해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 구하겠는기요. 결국 그가 이 서울행 기차를 탄 이유는 뭐예요? 그래, 일자리 구하려고.
그는 매달리듯이 몹시 재촉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럽대. 와, 아까하고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에 대한 나의 심리가 이젠 또 바뀌었네요.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나 바트 뷰티,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 그렇죠. 나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 왜? 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육체노동의 경험이 없는 지식인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건 서술자에 대한 정보. 더 위에,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아, 뭐예요? 그렇죠. 관심인지 나온 거죠.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온 우마.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 이게 뭐겠어요? 그죠? 내부 이야기죠. 이제 내화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화고요. 외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한 나의 어떤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태도가 변한다는 거죠. 흥미가 있었다, 어줍지 않고 미술스럽다, 성가시다, 반감이 풀린다, 죄송스럽다. 점점 가까워져요. 한정된 공간, 착간, 기착간이에요. 대화와 묘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이 살아온 삶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요게 우리가 간단한 외화의 특징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내화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다음에 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진건의 고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